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이 그야말로 마지막 입세로군요. 언제나 그 입세가 아니라 엽세다, 옆으로 새는 방송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부르듯이 그 입세, 그 마지막 입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제가 매번 좀 바꾸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처음 시작할 때 땜빵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뭐 좀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제목을 미리 달았는데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하고 나서 어떻게 셀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준비하고 메모하고 해온 거를 그대로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방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의 그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간추려서 제목을 적당히 달곤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입세라고 미리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 노혜경의 그 엽세 방송이 폐지되는 것은 정말로 국민TV가 현재 재정적인 극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계속해서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이 방송을 이어갈 수 있어야겠다. 그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경제 형편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국민TV의 경제 형편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것은 보수 정권이 경제에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IMF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IMF가 남긴 후과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굉장히 힘겹게 우리의 그 바닥으로 내려갔던 경제를 끌어올렸던 그러한 정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나쁜 일에는 굉장히 빨리 물이 들고 좋은 일은 정말 빨리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IMF 때 그 엄청나게 오른 이자율 때문에 사람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파산하고 그런가 하면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자본가들은 그전보다 몇 배, 심지어 몇십 배로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IMF고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야말로 전쟁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 상황을 이기고 전후 복구를 겨우겨우 하느라고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부동산 문제의 부동산 불씨를 뿌리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민의 정부고 참여정부는 초기에 신용카드 대란을 그야말로 대란이 아니라 소란으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끔찍할 정도의 노력을 했었고 후반부에 이렇게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대란이 올 조짐이 보였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랬을 때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처럼 그 BIT 비율 막 이런 것들을 마구 BIT 비율이 맞나? 하여튼 그 은행에서 주택 그 담보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을 50% 정도로 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런 것들이 밀어닥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출렁거릴 때도 우리나라의 금융이 비교적 안전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무지무지하게 잘했던 경제정책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금방 잊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일을 굉장히 허술하게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치밀하게 잘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태평성대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수 세력들은. 그래서 그 보수 세력들이 무슨 일을 꼼지락꼼지락 많이 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4대강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강이 너무 썩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4대강 보드를 폭발을 하고 물을 다시 소통을 시켜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권 파먹을 때가 국방 예산밖에 없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정말 집에 가니까 정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불 이렇게 펴고 대낮부터 누워서 한밤중까지 그냥 자버렸어요.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아픈가. 마음속으로 가득 밀려드는 불안감, 어쩌면 정말로 내 살아생전에 전쟁 나는 꼴을 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또는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우리의 경제 수준이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70년대 정도니까요.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1991년부터 90년부터 시작해서 87년 체제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제외한 그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이 정말 애를 써서 다져온 평화 기조를 이제는 우리 평화 안 할래. 이제는 우리 통일 안 할래. 이제는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않을래. 이제는 중국하고 교역도 안 할래. 우리는 그냥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서 얻어먹고 살래.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요. 이럴 때 물론 이 많은 분들이 4월 4.13 선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우리 이 진보에 속한 많은 분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이거는 선거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강고한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이 박근혜를 이기는데 저렇게 매력 없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이거는 내놓고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정권을 가리켜서 참으로 무능한 정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려 드느냐? 김정은만이 아니라 너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정말로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말 듣는 거 겁내지 맙시다. 우리가 도대체 뭘 봐갖고 우리가 종북입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정말 저는 이제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DTI군요. 양명철원이, 제가 맨날 이런 단어들을 틀리는 게 이게 다 나이 탓인데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 진짜 없어지거든요. 제가 이 메모 같은 걸 하는 습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는데 요즘 보면 정말 단어 같은 거 많이 틀려요. 예, DIT가 아니고 DTI였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말하는데, 금융부실을 막고 국가 전체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비율과 적용 대상을 정부가 결정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DTI, 총부채 상환 비율과, 그리고 이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것들을,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낮게 붙잡아가지고, 금융위기 때 우리가 대란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명박의 덕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노무현 덕분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린 알고 있겠죠. 우린 알고 있습니다. 자,
자, 마지막 입세. 오늘 음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게시판 이야기로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게시판 대화를 참 잘 안 나눠가지고 그리고 신청곡도 많이 안 들려드려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가 막 떠드네요. 자, 오늘이 첫 음악은요. 어제 제가 못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들려드리고 나서도 못 들려드렸다고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김경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네, 김경호의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사들을 배치를 하니 많이 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그 엽세를 그만두게 되어서 저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야말로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은 해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분노해야 하고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잡아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반대하자, 함께 뛰자. 진짜 막말로 어떤 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청계천 광화문에서 만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채로 그만두게 되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아직 좋은 방송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우리 35%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콘크리트들도 사실은 한 15% 정도의 철근 자갈 이런 단단한 것들과 한 20% 정도의 물과 모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도 자기 전공 분야에만 굉장히 밝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다가 보면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TV조선을 매일 틀어놓고 보게 되면 세뇌된다 그러는데 그 세뇌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논리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구나라고 나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세상을 잘 아는 것처럼 느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느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죠. 그건 진보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듣게 되는 정보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높고 그리고 아무리 IQ가 높고 하더라도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이렇게 지식과 정보의 편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언론을 장악하고 종편을 허가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기울였겠죠. MBC, KBS, 특히 MBC를 그렇게까지 망가뜨리면서 기어이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진보적인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었던 PD수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폐지를 해버리면 2배로 보수적일 수가 있잖아요. 2배로.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무리 자기가 중불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김정은은 무지무지하게 악랄한 독재자고 북한은 엄청나게 힘이 세다. 이게 지금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상입니다. 북한은 악랄하고 호전적이며 그리고 북한은 힘이 세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북한에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 관점인데요. 힘이 세고 악랄한데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퍼주는 걸로 핵무기를 개발할 만큼 가난하다. 진짜로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사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콘크리트들에게 균열을 내기 위한 정보를 집어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그 대북 퍼주기 문제 때문에 매번 싸우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납득을 했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요. 하지만 요즘은 절대로 안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공군력도 세고 해군력도 세다 이런 얘기 요새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 이런 논리를 제가 계속 폈거든요. 예,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못 사오는 건 아버지도 아시죠? 잘 모르셨어요 그때까지. 근데 아시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몰랐는데 라는 말 하기가 싫어서 안다 그러셔요. 근데 비행기 한 대 띄우는데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 아버지 아세요? 아시죠? 그것도. 예, 그랬더니 또 안다 그러셔요. 지금 돈이 없어서 식량도 못 사오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기름 없는 나라에서 비행기 띄우는 그 기름이 있겠어요? 그래서 맨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조종 연습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 연습을 조종사들이 별로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겠네. 근데 우리 공군은 매일 훈련하잖아요. 아무리 북한 공군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중불 나는 재주가 있어서 한번 하늘에 실제로 떠보지도 안 하고 비행기를 조종한대요. 네 말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자, 여기 1탄이고요. 자, 2탄이 북한이 빨리 망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아버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무너졌다 치고 인구가 2천만이잖아요. 그중에 막 난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된다고 쳐요. 휴전선 155마일에 지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려오지는 못할 테지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한 10만 명이 서울로 들어왔다고 쳐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서울 시내에 노숙자가 10만 명이 더 늘어난다. 어떤 상황이 될지 상상이 안 가시죠? 예, 그 노숙자들이 강남에 쫙 풀린다.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시죠? 도대체 북한 급변 사태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긴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설득되지 않더라도 균열은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폐쇄가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는 노인네들이 옆에 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본때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장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본때는 우리가 본 거지. 이건 자살골이라고. 이건 자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노인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참, 북한에 뭔가 이렇게 그 과시를 해서 좋긴 좋은데, 근데 이거 혹시 아냐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1년에 9천억 원 정도 벌어오는데, 6천억 원이던가? 6천억 정도 벌어오는데, 예, 개성공단 열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개성공단에 준 돈이, 북한에 준 돈이 6천억 원이래.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럼 대답 잘 못하죠. 알고 있었다는 등 이런 말 하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북한한테 퍼줬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몰랐다라든가 혹은 대답을 안 하면 그 다음 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개성공단이 북한 개성공단 설치 자체가 남한이 북한을 이긴 거라는 건 혹시 알고 있어? 내가 듣기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개성공단의 합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북한 측에 주겠다라고 하는 급여가 1인당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대. 근데 김정일이 이왕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 통 크게 양보해라 이래갖고 15만 원으로 깎은 거래. 그중에서 북한이 얼마 가져가는지 알아? 북한 정부가 5만 원 정도 가져가고 북한 거기서 일하는 공단 직원들이 10만 원 정도 가져간대. 그 직원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입고 쓰고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은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정부가 갖고 가는 돈 아니니까 핵 개발에 쓰이질 않겠지.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북한이 10년 동안에 정부가 한 2천억 원 정도 가져간 셈이 되네? 그 2천억 원 가지고 핵무기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죠.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으로 만약에 남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개성공단은 그 남침하는 길
가장 마지막 관문입니다. 즉 군 부대가 지나오는 통로를 가로막고 공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서울, 통일로 이런 방향으로 못 오고 험난한 저기 강원도 산을 넘어서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개성공단을 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남한하고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무기 장사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야망이지 결코 우리 민족의 꿈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입시도 결국 북한 이야기 드립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싸워야 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땐 진짜 싸워야 될 일이고 야당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굴 때가 아니에요. 그나마 안철수당 국민의당이 어제 바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 국민의당의 통일위원장 맞죠? 그 김근식 교수라고 저희 북한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바로 성명을 냈더라고요. 개성공단 폐쇄는 그야말로 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더 민주당에서도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치열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북한 서부 전선군 얼씨구나 하고 남하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들 줄도 사는 불보듯 뻔하고 야 진짜 신의 한 수라고 하셨습니다. 전 가끔 가다가 이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죽어나가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 저 사람들이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아이고, 자, 두 번째 신청곡. 어디 갔지? 두 번째 신청곡,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예, 맞습니다. 예, 가을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고, 예, 가을님, 제 시집도 한 권 사주셨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정말 좋죠. 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 80년대의 민중가요들, 그 민중가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승리의 담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꽃다지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이쁘군요. 가사들도 진짜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시를 쓰면서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드에 속한 시인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난해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예, 그랬던 제가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하는 시에서는, 굉장히 쉬운 시를 썼어요. 물론 지하철에 널려있는 시들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라고 하는 사람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지만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소위 말하는 노사모, 사람들이 흔히 노빠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함께 지닌 독자라면 제 시집을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시의 언어들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라디오 21이라든가 국민 TV 라디오, 그리고 페이스북 또는 여러 블로그라든가 여러 게시판, 이런 곳들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다듬어 왔던 말들이 태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 그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하는 시 안에는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냥 이런 말뿐입니다. 당신은 문 밖에서, 이미 당신은 문 밖에서 저문다. 구센 어깨가 허물어지고 있다.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가고 있다고. 무슨 말을 하라는지 없잖아요. 근데도 이 시집을 읽은 모든 분들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럴 때 말하라에 얽혀있는 수많은 생각들의 집합, 이게 맥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맥락 속에서 무슨 말인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하라 속에 응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쉽고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죠. 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정치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소위 각성한 개인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들,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 내가 충분히 자유롭고 현명한 개인이 되면서 동시에 나의 자유의 힘으로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좀 더 나은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말하라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어떤 종류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아마 그분들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말하라고. 우린 이제 지금 정말로 실천, 말이라고 하는 실천을 해야 될 때죠. 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이 방송으로서는 마지막 방송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해야 될 말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날고 싶은 토끼님, 오래간만에 꽃다지 들으니 눈물 날 것 같으시죠? 예,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꽃다지, 노차싸, 노래마을, 노래나라, 또 너무나 수많은 민중가요 노래패들이 있었지요. 이 80년대는 이 노래패들과 함께 우리의 투쟁이 이어졌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리멸렬한 건 어떤 종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보다 저렴하고 보다 천박하고 보다 사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386을 욕을 하죠. 그리고 김종인 더민주위원장 같은 양반들은 운동권 문화의 청산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괘씸해요. 아니, 이 영감님, 그 386 젊은 운동권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지켜낸 민주주의의 시대에 수혜자로서 살아온 분이 도대체 운동권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운동권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까? 물론 운동권 내부 또는 운동권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변질했거나 타락했거나 또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까지의 분들, 이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386이라고 불렸죠.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출생이고 그리고 90년대 그때 당시에 30대였다라는 것. 지금은 40대에서 50대가 되었겠죠. 자,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었길래 386이니 또는 운동권 문화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운동권이라고 하는 건 대학생 그룹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죠.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재야운동권, 빈민운동권, 농민운동권. 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운동이 만들어 놓은 나라죠. 3.1운동권. 말이 좀 안 됩니까? 3.1운동권. 1929년 광주 학생운동권.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치적인 투쟁을, 모든 정치적인 투쟁의 이름을 운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 현재 강고한 기득권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이념이나 문화나 또는 정책, 조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괴롭힐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모든 싸움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이죠. 움직임. 흔들어 버리는 것. 이러한 운동 속에서 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서로 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문화였고 특히 80년대에는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그보다 조금 앞서서 많이도 말고 조금 앞서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 마당놀이 문화 있었습니다. 마당굿. 마당굿이라고 우리 흔히 불렀는데요. 공연 문화가 있었고요. 이 공연 문화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이 노래였고, 그리고 이 노래와 공연을 결합해가지고 많은 노래패, 몸짓패 이런 것들이 생겨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 다시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집회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 80년대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90년대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조금 낡은 감이 없지 않죠. 힙합 그룹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악동 뮤지션 이런 애들이 운동권 노래를 만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자, 신청곡 오늘은 많이 들려드릴 생각이거든요. 이 굽이치는 임진강, 노래마을의 굽이치는 임진강을 대단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들려드려야죠. 오늘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마지막 방송답게 평소 안 하던 짓을 되도록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이치는 임진강 듣겠습니다. 네, 많은 방송들이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되고 있는데 세숲길 정아님께서 맹아새와 나가도를 함께 지켜요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50명이 5만 원씩 모아서 맹아새와 손병이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진행시킵시다라고 하셨는데 총선용 시사 프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조합원들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일방적 방식은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합원들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전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맹 아나운서님이나 손병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국민TV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에서 마이크를 잡아야만 공동체의 일원인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TV는 앞으로 지금까지 미처 다 못했던 앞으로의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모든 종류의 투쟁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민TV는 새로운 운동의 산실이 되어야 하고 그 운동 가운데는 우리 손병희님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노래운동, 저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시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되어야 하겠죠. 다시 의논해가지고요. 꼭 방송 마이크를 잡지 않더라도 국민TV, 국민카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계획을 해보겠고 우리 세숲길 정아님처럼 세숲길 정아님처럼 이렇게 열렬하게 국민TV를 애정해 주시는 분들이 또 경제적인 힘도 함께 모으고 한다면 조만간 빨리 타개책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이사회의 일방적 처산이 이사회를 비난하느니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도 역시 국민TV의 일원이고 국민TV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지 국민TV를 이사회 마음대로 농단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고육책을 쓸 때요. 누구를 먼저 자릅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고육책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아마 맹하나님이나 손병희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이 사회를 흔들고
또 이렇게 누구를 탄핵을 한다, 또 뭐가 잘못됐다, 경영실책이다, 이런 식의 내부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TV 살리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세숲길 정아님의 말씀처럼 조합원들 가운데 뜻있는 분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이 방송을 살려달라라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이 현재뿐만 아니라 옛날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비판이 지나쳐서 다시 분란이 되고 하면 국민TV는 다시 못 일어납니다. 예, 그 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세숲길 정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총선 체제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라고 하는 말은 약간 틀렸고요.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살려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인가에서 시사 프로들을 강화한다기보다 시사 프로그램들을 좀 더 남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뿐인 것이지요. 총선 방송에 비용을 좀 더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방송이 폐지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예, 제가 비록 이 운영진의 일원은 아니지만 저 역시 라디오 21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오랫동안 사실 제가 운영한 건 아니니까 운영해봤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운영을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방송국 하나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국민TV는 잘하고 있고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고 어느 정도 경영난이 해소되고 나면 프로그램들이 다시 속속 복귀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십시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에 집중하고자 총선 방송에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 다른 방송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국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서 그나마 총선을 위한 시사 방송을 근근히 남겨놓으면서 지탱해보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이 음악을 이렇게 들어야 될 시간이네요. 예, 마지막 곡으로요. 다은 아빠님께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 사람 또 없죠. 여러분들도 저도 반드시 노무현만 그런 사람 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다시 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다 함께 가십시다. 운동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으면서 노혜경의 그 엽새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매달려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